가고 있어. 아 정우 너 알아서 생각해봐. 나 그냥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 그 뭐야 물리 왜? 자리 샀는데 괜찮죠? 뭐 괜찮긴 한데 지금 좀 빡세지 않을래나? 할만하긴 하고. 아니 근데 이게 문제를 안 푸니까 너무 감이 안 잡혀서.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러워 완자가 나을 텐데. 완전 있어요. 완전 완자도 있어요. 있어? 네. 그럼 완자를 하면 좋겠다. 네가 하고 싶은 해? 하고 싶은 거 해. 자기가 할 만하면 자기 하면 되지. 오늘 사각함수 처음으로 들어가자마자 사각함수가 뭔지부터 생각을 할게요. 문제부터 얘기를 해보고 지금부터 쭉 진도를 나가서 그래프까지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문제를 조금씩 풀고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 사각함수의 그래프를 내내 공부하실 거고요. 내내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쯤에 다음 주 금요일이겠죠? 금요일에 한 번 더 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이랑 수열 나가면은 끝이 날 거예요. 네, 일단 사각함수가 무엇인지랑 사각함수의 그래프가 먼저 확인해 볼 건데 이거 전에 먼저 삼각 함수 말고 삼각 비가 먼저 봅시다. 비를 먼저 볼게요. 삼각 비를 먼저 볼게요. 이건 언제 배웠죠? 중학교 3학년 이제 2학기 때 배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사인, 코사인, 이제 탄젠트를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이런 식으로 배웠겠죠? 뭐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이제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이다. 이게 S 필기체죠. 여기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다. 빗변분의 뭐 밑변이 코사인이다.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그쵸? 3학년 2학기 과정. 그쵸? 배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예분의 2, 예분의 2, 예분의 2 그런데 나누기는요 여러분 나누기는 결국 비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선이 있는데 이제 x 대 y의 비가 이제 예를 들어 자 여기가 이제 6,4인데 여기가 6,12예요.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 기울기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2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6 빼기 4분의 10 빼기 4, 8 해가지고 기울기 2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 값이 다 b거든요. 뭐에 대한 뭐의 b냐면 x에 대한 y의 b거든요. b. 분명히 4 차이 나고 8 차이 나지만 2가 나왔잖아요. 숫자가. 이 앞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1대가 숨겨져 있는 거죠. 1대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x를 1로 볼 때 y 얼만큼 변하느냐 이거거든요. x가 1의 길이일 때 y의 길이는 얼만데? 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게 딱 b죠. 그러니까 4 갔는데 8 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기울기는 결국 어쨌든 x가 1 가면 y는 2 갈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b는 뭐다? 모든 나누기이자 b는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분모를 기준으로 분모 1당 분자가 얼마큼 변하느냐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울 때 삼각 b를 배웠는데 현주가 집중을 안 하고 있어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잠깐 기다려볼까요? 이제 안 하는데요. 딴 생각. 자 어쨌든 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 30도짜리를 잠깐 보면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제 사인 30도는 2분의 1인 걸 배우셨을 텐데 이 2분의 1이라는 게 그럼 무슨 얘기냐? 사인이 뭐라고요? 사인은 이렇게 말을 해야죠. 빗변과 밑변의 비거든요. 빗변과 높이의 비거든요.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이 멘트가 빗변과 높이의 비를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어떤 직각삼각형이 30도일 때 빗변과 높이의 비는 얼마인데 그럼 2분의 1이다. 즉 2대 1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2대 1. 확인을 해보죠. 만약에 엄청나게 큰 삼각형이 있어요. 얘보다 더 커요. 얘보다 더 큰 어떤 삼각형인데 어쨌든 여기 30도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빗변분의 높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전히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죠. 나 진짜 미안. 잠깐만 좀 중요한 거라도 바꿀게. 이건 일반인 들어가서. 죽었으면 좋겠네. 그게 나 죽었다. 죽었어. 75 후반에 80초. 이제 그랬어. 얼마 최근에 정성화랑 퀴즈 봤어. 정성 존나 커. 정성 185원이야. 그거 맞는데 정성 존나 커. 근데 정성화 최근에 썼거든. 나 이분이 요새 실제로 만난 지가 다 모르겠어. 정승환 피셜 조용해? 조용히 키우세요. 다시 조용히 해주고 보세요. 앞에 보세요. 제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사각형의 길이나 사이즈에 상관없이 결국 각도가 30도면 이살이 직각사각형에서 빗변과 높이의 비는 여전히 2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라는 건 결국 이 사각형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가 일정하냐인데 각도만 일정하면 비는 언제나 일정하다는 걸 알고 계신다면 왜요? 닮음이니까. 닮음이니까 길이비가 일정하겠죠. 그래서 알고 있다면 이제부터 이 친구들은 어떤 우리가 보는 길이와는 상관없이 비율과 그러니까 각도와만 관련이 있겠구나, 비율과만 관련이 있겠구나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 삼각 함수가 뭐냐면 결국 삼각 비를 가지고 함수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를 가지고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건데 0도일 때, 30도일 때, 이제 45도일 때, 그 다음에 60도일 때, 90도일 때 정도는 외우잖아요. 이제 사인이 0도일 때 0이고 사인이 1이고 탄젠트가 0이고 얘 2분의 1이고 2분의 루트 3이고 얘는 이제 루트 3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루트 2고 얘도 2분의 루트 2고 얘 1이고 그 다음에 한 번씩만 써봅시다. 알았죠? 2분의 루트 3이고 2분의 1이고 얘 루트 3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1이고 0이고 무한대죠. 정도는 이제 한번 써보고 다시 외워봅시다. 이 친구를 까먹으면 문제가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얘네 다 뭐다? 다 뭐다? B예요. B. B입니다. B. 아시겠죠? 비율이에요. 비율. 근데 이게 길이의 B가 아니고 사실 이 삼각비는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길이비로 배우거든요. 길이니까 양수밖에 없죠. 현주의 키는 마이너스 뭐 160cm야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비가 실제로 이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길이비로 양수비로만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실수비, 실수는 음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양수도 있고 고등학교 때는 실수비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음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지루하지만 원론적인 얘기를 잠깐 섞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알아두면 좋겠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가르치는 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학 강사로서가 아니라 약간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대한 내용이 조금 있을 거예요. 원래는 그런 내용들은 싹 다 대학교 가서 그냥 수학과를 가서 교수님한테 배우라고 하는 편인데 왜냐면 이제 나는 강사고 여러분들 성적을 책임지는 사람이지 이제 여러분들의 수학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책임지는 사람은 아닌지라. 네. 재현이 떠드는 거 보소. 아유, 네. 나가게 돼. 네.
인사이트 통찰력, 그러니까 수학적인 통찰력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거긴 한데 또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필요한 내용이에요. 수학적으로, 점수적으로. 일단 먼저 여러분들에게는 동경이랑 10초선과 동경이라는 애부터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각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게 됩니다. 각이란 건 뭔가에 대해서부터 도착을 해볼게요. 자, 중학교 때까지의 각은 0도부터 360도밖에 없었거든요. 각이라는 건 0도부터 360도밖에 없었어요. 360도는 사실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있다고 하나? 원 자체를 360도라고 했나? 뭐 360도 그냥 할게요. 여기까지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실제 각은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각의 의미는 사실 얘가 아닙니다. 진짜 각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진짜 각은 시초선과 동경으로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각. 이게 진짜 각의 어떤 의미거든요. 일단 시초선이랑 동경이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시초선과 동경으로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각을 우리가 각이라고 하고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는 일반각이라고 하죠.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일반각. 네. 그러면 시초선이 뭐고 동경이 뭐냐? 이제 시초선은 그래도 선처럼 보이죠? 선. 네. 동경은 뭘까? 동경은 각도일까? 수원을 배웠지만 등경 없는 현주는 네. 동경 뭔데? 동경이 이제 그 네, 모르죠. 시초선으로부터 네, 모릅니다. 네, 넘어갈게요. 딱 네. 말됐죠. 네. 모르지 나는. 그렇게 하면 누가 하니? 내가 너네한테 시초선과 딱 동경이라고 말해주면 내가 이해하겠어. 네, 보세요. 시초선은 뭐 선인데 동경은 뭐냐? 동경은 뭔가 각도 같지만 동경은 역시 선이에요. 둘 다 반직선입니다. 선이에요, 선. 동경 선이에요. 그러니까 동경이 선인 걸 모르면 문제를 풀기가 좀 약간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있어서 상황이 안 좋죠. 그렇죠? 이해를 제대로 못할 수 있겠죠. 동경 역시 선인데 선. 그럼 시초선이 뭐냐?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직선이라 했잖아요. 시초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직선 뭐예요? 어떤 점으로부터 한쪽으로만 쭉 진행하는 게 반직선인 거 다 아시죠? 네, 그렇죠? 대개의 시초선은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원점으로부터 x축의 오른쪽 방향 얘를 시초선으로 잡습니다. 그럼 동경은 뭐냐? 마찬가지예요. 원점으로부터 뻗어나가는 반직선이고 그 외에 아무거나입니다. 시초선 말고 아무거나가 동경이에요. 자,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순서가 중요한데 자,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에 다다르는 요거 있죠. 요만큼의 각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각이에요. 그러니까 각도가 나오려면은 시초선이 있어야 되고 동경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 알다시피 각도를 표현하려면 직선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반직선 두 개가. 그쵸? 근데 자, 시초선은 항상 2선으로 약속을 했어요. 2선이 아닌 문제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동경은 안 되면 되는데 제가 말했죠. 시초선과 동경으로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각이고 일단 약속을 한 건 뭐냐면 잘 들어봐. 약속을 한 건 항상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에 닿아야 됩니다. 항상. 그럼 잘 들어보세요. 쌤, 요 각이 여기 만약에 이 정도 각도를 60도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딱 요만큼만은 60도라고 해보겠습니다. 60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쌤, 그럼 이 각은 60도네요? 하면 맞죠. 근데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 얘도 각도 아닌가요? 라고 말하면 맞습니다. 시초선으로부터 출발해서 동경으로 닿았잖아요. 그쵸? 대신에 거꾸로 갔죠. 자 보세요.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시계를 플러스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럼 봐봐요. 처음에 이렇게 간 친구는 플러스 60도라 말하겠지만 거꾸로 간 친구는 마이너스 300도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하지만 이 두 개 모두 같은 각입니다. 왜요?
현재 이 상황을 똑같이 말해주세요. 얘네들 똑같다고요. 60도와 마 300도는 똑같은 겁니다. 왜요? 현재 이 시초성과 동경의 상황을 나타내주는 게 맞거든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 취급하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런 친구가 나타나겠죠. 아, 얘로부터 그냥 한 바퀴 돌고 다시 얘로 도달할게요 라고 해도 맞습니다. 어쨌든 동경으로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말해주고 있죠.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420도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360 돌고 60도 더 왔으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아, 이런 식이라면 쌤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동경 있죠? 이 동경을 표현하는 각을 동경이 표현하고 있는 각을 일반각이라 했는데, 만약에 이걸 이제 이 동경이 표현하는 각을 제가 세타라고 이름 붙이면, 세타라는 각도는 60도도 되고 420도 되고 마이너스 300도 된다며,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360도를 n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되겠네요. n번 플러스만 할게요. 왜요? n 정수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n이 만약에 0이면 60도입니다. 아, 네, 세타 60도가 표현할 수 있는 동경이에요. 그렇죠? 저 동경 60도로 표현 가능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n이 1이면요 정수니까 n이 1이면요 420도며 420도 저 동경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자, n이 마이너스 1이면요 마이너스 300도죠? 저 동경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이런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뒤로 한 바퀴 돌았다가 60도 앞으로 간 거죠. 플러스 60이니까. 그렇죠? 이 동경 표현 가능하겠네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게 일반각이에요. 아, 왜 이거부터 하냐면 이 일반각 문제가 은근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은근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각도란 뭐다? 각도란 뭐다? 시초선 일단 이따 치고 어떤 동경이 나타내는 현재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각이라는 거. 그런 모든 각이 다 각입니다. 일반각이에요. 아시겠죠? 엄청 많겠죠? 그냥 뭐 죽을 때까지 계속 돌고 있다가 몇 바퀴 돌고 있다가 그 다음 60분 맞으면 띡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동경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겠죠? 무한계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동경 반직선인 거 기억하세요? 반직선 이걸 이해하고 문제 푸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어찌되었든 저 동경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각이 일반각이고 우리는 주로 그래서 주로 이렇게 표현하죠. 보세요. 처음에 나온 얘 있죠? 얘는 한 바퀴 돌기 전 각, 한 바퀴 돌기 전의 각. 나머지는 n 바퀴 도는 거 넣으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한 5바퀴 돌고 그 각 딱 가면은 그 동경 찍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 표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웬만한 동경을 표현할 때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360에 n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알았죠?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배울 거잖아요. 이거 말고 오늘 배울 게 또 이제 시초선 동경을 배웠고 일반각을 배우셨는데 오늘 배울 건 이제 호도법이거든요. 이게 그 호도법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도법이 각도를 나타내는 법이에요. 근데 그 각도를 나타내는 법 중에 여러분들이 원래 그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오던 요거 있죠. 요게 도잖아요. 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오던 이 도를 활용한 걸 60분법이라고 하고요. 60개로 나누나봐요. 뭘 60개로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걸 60분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또 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호도법이에요. 호를 이용한 각도법이에요. 호를 이용한 각도법. 네. 근데 호도 화자가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갑자기 혼자서 씩 하면서 웃으면서 혼자서 낄낄대고 있고. 아니 쌤 머릿속에서 그냥 개쩌는 드립 하나 만든 다음에 저 증명시키는 이거죠? 내 머릿속에 그런 드립이 안 떠오르지. 어디다 떠오르는 와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이거 그래도 울보라가 노리는 것보다는 저항이 덜한 걸 봐서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죠? 네, 알게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호도법은 그러니까 호를 이용한 각도법인데 이게 어떻게 호를 이용한 각도법이냐? 자, 이제 60분법은 사실은 요만큼을 360으로 나눠서 그 한 칸을 1도라고 한 거잖아요.
얘한테는 이제 1라디안이라고 이 단위를 붙이는데 1도가 아니라 1라디안. 1라디안은 그러면 이거를 몇 등분한 걸까? 라고 궁금해 해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등분을 한 게 아니라 1라디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반지름 R자리 원이 있는데, 원이 있는데 그 원 중에서 내가 호를 그렸더니 호의 길이가 어쩌다 보니까 호의 길이가 R이 나올 때가 있을 거야. 이거 실을 갖다가 요만큼 R자리 딱 갖다 대고 잘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원으로 호를 쭉 그려. 컴퍼스 같은 걸로 달아가지고 쭉 가봤어. 그럼 멈추는 길이 R자리 호가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때 각을 1라디안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1라디안. 아시겠어요? 이제 이런 각도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자, 만약에 이렇다면 1라디안은 아니다. 전체 한 바퀴는 몇 라디안일까요? 한 바퀴는 몇 라디안일까요? 별로 어렵진 않은데. 맞아요. 네. 지름이 2파이 아니죠. 그러니까 2파이 지름이 2파이. 지름이 2파이고 지름이 이게 아니죠. 원주가 2파이. 자, 제가 오늘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요만큼 보세요. 요만큼의 호의 거리에 대한 각도가 1이라면 요만큼 호의 거리에 대한 각도가 1이라면 한 바퀴는 얼마야? 2파이. 2파이 아니잖아. 한 바퀴는 호의 길이가 2파이 아니잖아. 그때는 몇 도일까? 궁금해하면 되지 않아? 다시 한번. 자, 호의 길이가 R일 때가 1이라며 호의 길이가 R일 때가 각도가 1이라며 1라디안이라며 그럼 호의 길이가 2파이 R일 때는 즉 한 바퀴 돌았을 때는 몇 도일까? 물어보면 몇 배 됐어? 2파이. 그럼 여기 2파이겠네. 아, 한 바퀴가 이제 2파이인 겁니다. 한 바퀴가 2파이. 한 바퀴가 2파이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360도 대신에 2파이라는 단위를 쓸 거예요. 보세요. 60분법에서는 360도라는 각도가 포도법에서는 2파이네요. 아니 그러면은 180도라는 각도는 포도법에서는 그냥 파이겠군요. 그렇죠? 이제 절반 각도를 파이라고 부를 거예요. 60도는 3분의 파이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써서 나가겠죠. 45도는 4분의 파이예요. 45도는 180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이라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제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나는 사인 60도를 쓰고 싶어. 이게 2분의 루트 3이야. 근데 이걸 이제부터 사인 3분의 파이라고 써도 3분의 파이 라디안인 거죠? 얘라고 써도 똑같은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죠. 똑같네 라고 알 수 있어서 이거 모두 얼마? 2분의 루트 3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되게 이거를 어색해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저 이건 다 이해했으니까 지울게요. 아니 어색한 게 하나도 없죠. 우리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익숙한 표현이 뭐가 있지? 인치도 별로 익숙하지 않고 평이랑 제곱미터도 익숙하지 않고 그나마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게 그 뭐냐? 심리가 4kg냐? 3점. 소리 하지 말고 4kg를 하자 그냥 알았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어딨어. 그럼 너 파이 3.14라고 말 안 하고 뒤에 다 말해야지. 네, 됐죠? 네, 바로 헛소리를 잠재우고.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심리가 한 4kg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가 난 심리를 뭐 한 1시간 만에 갔어. 그럼 시속이 4km/h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심리랑 4km가 똑같다는 걸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아, 360도가 2파이임. 그냥 받아들여야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 방법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을 얼마로 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그러니까 왜 그런 호도법을 배워야 되느냐를 지금부터 말해줄 건데 그게 이제 약간 아까 말한 뭐 좀 수학적인 어떤 그런 얘기, 수학 얘기를 한다는 거고
저는 사실 입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단위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12가 4kg라 말할 수 있는 거. 그죠? 뭐 1인치가 몇 센치냐 말하는 거. 그쵸?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1피트가 뭐 아니면 뭐 미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뭐 너무 쉬운 예로 여러분들은 하도 많이 겪어서 이제 똑같은 건데 보세요. 1km는 1000m거든요. 둘이 단위가 다른 거예요, 사실. 그래서 1km 여러분들이 제가 3km라고 말하는 걸 3000m야라고 쓰면은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죠. 그쵸? 단위가 다른데 아니 3이랑 3000은 다른 거잖아. 다른 거잖아. 아니, 같다고 생각하잖아. 이거랑 이거 같다고 생각하잖아.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부터 얘도 그래야 됩니다. 얘가 얘랑 같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후토법이라는 걸 왜 쓸까요? 이런 미터법이나 아니면은 뭐 등등은 이제 뭐 써야 되니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살면서 알아두면 편하니까 쓰는 건데, 갑자기 60분법 잘 쓰고 있었는데 후토법을 갑자기 왜 써야 되는 걸까? 왜 써야 되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거예요. 왜 써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x, y에 대한 축을 잠깐 봅시다. x, y 축을 볼게요. 좀 깊숙하게 말하진 않을게요. 적당히만 얘기할게요. x, y 축을 볼게요. 예를 들어 x 값이 1이고 y 값이 2면요. 여러분들 1,1을 아무런 무리 없이 찍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는 표들은 수학 말고요. 실생활에서 보는 표들은 사실 이래요. 예를 들어 몸무게는 이제 킬로그램, 뭐 키는 센티미터 해가지고 이렇게 단위를 준 다음에 몸무게, 키 준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의 뭐 몸무게가 뭐 한 70kg인데 키는 뭐 170이야 뭐 이렇게 쓴다든가 썼을 때 이렇게만 두면은 솔직히 뭐라고 할까? 일단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뭘 못하냐면 곱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걸 못해요. 예를 들어 내가 x 값이랑 y 값을 갑자기 곱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x 값은 킬로그램이고 y 값은 센티미터잖아요, 그렇죠? 네, 얘네끼리 뭐 계산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원래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 대학교 가서 1학년 때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단위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단위를 통일시키거나 어쩔 수 없어 단위를 그냥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단위를 통일을 못 시키면 보세요. 킬로그램과 센티미터를 통일을 못 시키면 여러분들은 뭘 외워야 되냐면 킬로그램 곱하기 센티미터라는 새로운 단위를 기억해야 돼요. 이 단위가 의미하는 게 뭐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른 걸로 할까요? 야, BMI가 몸무게 나누기 키냐 키 나누기 몸무게냐? 상식이 없구나. 찾아볼까요? 됐어요. 키 나누기 몸무게를 합시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x분의 y에 대한 게 궁금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나눠서 얘네를 나눠가지고 뭐 몸무게 키에 대한 어떤 이런 그래프는 나오겠지만 몸무게 키에 대한 그래프는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x 킬로그램 나누기 이제 y 센티미터 나눠서 계산한 어떤 값이 나올 거고 얘를 이제 뭐라고 쓰겠어요? 센티미터 퍼 킬로그램이라 쓰겠죠? 이런 단위를 이제부터 BMI라고 외우기로 하는 거예요. BMI가 얼마 넘어가면 비만이다. BMI가 얼마 이하면은 이제 뭐 저체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단위가 다른 두 아이를 가지고 뭔가를 계산하려면은 무조건 새로운 개념이 떠야 되거든요. 이 단위가 의미하는 그것 중에 이런 것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속도죠. 속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위가 다른 애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시간은 세컨드고 거리는 미터니까 아예 이런 게 속도라고 외워버리잖아요. 지금 새로운 어떤 용어를 만들어버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터끼리 빼거나 미터끼리 곱하면은 전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미터 제곱도 면적이구나. 미터끼리 뺀다 쳤을 때 예를 들어 3m 빼기 2m 했어요. 그럼 이거 뭐 그냥 1m거든요. 안 바뀌죠, 그쵸? 얘네끼리만 계산하면 네, 얘네끼리 계산할 때 새로운 걸 알 필요 없이 얘네 그 값에만 집중할 수 있죠. 값에만 집중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단위가 다른 애들끼리 계산을 할 때는 뭔가 새로운 개념이 나와줘야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수학 배우면서 여태까지 단위 걱정한 적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신나게 맨날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얘네가 단위가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그 단위 이름이 이제 실수 단위인데 전혀 알지 못했겠지만 그냥 실수 단위라고 하고 이 실수 단위는 뭐냐 여기 도나 센티미터나 미터 같은 이런 기호가 없습니다. 기호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냥 숫자로만 하고 있는 게 실수 단위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보세요. 이제 x축에는 각도를 넣고요. y축에는 그 값 사인값 사인값을 넣을게요. 사인값 넣을게요. 예를 들어 보시죠. 만약에 여기 그래프에다가 여러분들 뭔가 하려고 한다 치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사인 0도일 때 각도니까 도잖아요. 0도일 때 0이죠. 그쵸? 사인 30도일 때 2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30도가 여기가 30이거든요. 여기 지키겠네요. 30도만 2분의 1, 30도만 2분의 1, 그쵸? 사인 그래프하고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막 그려지겠죠? 점점 이런 거겠죠. 뭐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래프긴 하지만 이렇게 해놨다 하더라도 그래프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엉망이 되기도 하고 단위가 안 맞으니까 여기는 각도 60분법 단위인데 여기는 실수값이거든요. 이 비율은 실수예요. 전부 실수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른쪽 좌표는 그러니까 가로 좌표는 각도인데 세로 좌표는 실수 단위다 보니까 단위가 안 맞으니까 그래프도 엉망일 뿐더러 내가 앞으로 각도랑 뭔가 사인 값을 곱하거나 아니면 더하거나 하는 짓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170cm라는 여러분들의 키와 몸무게를 더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사실 뭐라고 쓸 건데 마지막 단위는 센티미터로 쓸까 킬로그램을 쓸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이제 수학자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각도도 실수 단위로 맞춰보자. 그 실수 단위로 맞추려면은 어떤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을게요. 여러 가지 연구한 끝에 이 각도가 실수 단위가 되려면 다시 한번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도 r이 되게 만드는 이 상황에 대한 각도가 숫자 1이 됐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라디안이라고 안 붙여도 돼요. 알았어요? 실수예요. 실수. 아시겠습니까? 아, 내가 이 각도라는 이 도 단위를 우리가 평상시 수학에서 풀던 이런 실수 단위 뒤에 아무것도 안 붙여도 되는 이런 친구들 실수 단위라고 했죠? 이런 도 단위를 아무것도 안 붙여도 되는 실수 단위로 바꾸려면은 그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 요거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만큼의 각도가 1의 숫자 1이 된 거예요. 숫자 1. 진짜 1. 내가 아는 1. 그 값이 된 거예요. 여러분 1이라는 각도 생각보다 커요. 그렇죠? 1도보다 훨씬 크죠? 1도보다 훨씬 커요. 그렇죠? 1이라는 각도는 이제 1도랑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각도 1은 1도랑은 분명히 달라요. 얘가 훨씬 커요. 얘는 그리고 니네가 알고 있는 그 1이 맞습니다. 진짜로.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각도에서 말하는 1이랑 요 정도씩이나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진 이 표에서 사진이 어딨어? 표에서 네. 그 2파이를 아예 6.28 땡땡땡땡 간 걸 10분법으로 바꿀 때 360되면 똑같은 그렇죠. 이제부터 이 값은 그리고 2파이라는 값은 6.28 정도 되는 값인 거죠. 3.14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3.14 1호분이 점점 1.점점 가는 그 실수값 있죠? 그 값은 180도를 의미합니다. 이거 좀 깨워봐. 아셨어요? 봐보세요. 저렇게 바꾸게 되면은 그래프도 예쁘게 나와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y는 sin x라는 그래프를 이제 그리게 될 때, 자, 정의역이잖아요. 얘는 이제 치역이고요. 정의역은 이제 각도인데, 이제부터 x의 어떤 단위 이런 거 안 써도 되고요. 원래 x, y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바로 쓰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파이가 어느 정도 될까? 3 파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1이 한 이쯤 된다 치면은 자 여러분들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려지게 되어 있고 대충 이 정도가 90도 2분의 파이 그리고 대충 이제 3분의 파이가 1쯤 되죠? 요즘이 3분의 파이거든요. 자 여기일 때 2분의 루트 3 나오는 거거든요. 뭐랄까? 3분의 파이 들어가면 2분의 루트 3이죠? 왜요? 3분의 파이 60도니까. 자, 잘 보세요. 요거만큼이 1이잖아요. 길이가 3분의 파이도 거의 1에 비슷하게 그려지니까 그래프도 예쁘게 나와지게 되고요. 이제부터 각도와 사인 값을 언제든 곱하고 나누고 지지고 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편안하게. 단위에 상관없이. 이제부터 우리가 여 끝에는 무슨 단위를 써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진 채로 단위를 통일시켜 놓았기 때문에 마음껏 수학적인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리는 애초에 단위 고민을 하지 않아요. 잘. 근데 사실 물리는 그냥 단위를 만들어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만약에 속도를 2번 나누면은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여기 가속도야. 이제부터 이름 붙이면 땡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은 우리는 그런 거보다 또 수학적인 계산과 그다음에 현상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단위는 다 통일시켜 놓고 그 다음에 계산만 하자라는 느낌인 거예요. 하여튼 자세하게도 설명하지 않겠지만 호도법이 생긴 이유는 딱 요거예요. 이 60분법이라는 이 도체계는 각도 도라는 체계는 이름이 도죠 얘가 동그라미가 저 도라는 체계는 우리가 평소에 수학을 풀던 실수 단위 체계와 다른 단위이기 때문에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호도법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배우시면 배우실수록 왜 호도법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고요. 약간 이거는 좀 번외편인데 고등학교 시절 내에 이러니까 호도법을 쓰는구나를 좀 깨우칠 정도 되신다면은 좋은 대학을 가던 아니면 수학과를 가서 잘할 수 있던 둘 중 하나 하실 거예요. 못 깨우치셔도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대학 갈 때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깨우치시면은 약간 감각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 공부 학문 쪽에 이제 감각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네. 딱 이해되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일단은 그래서 자 일단은 왜 360도가 2파인지 보여드렸죠? 어차피 비례식이잖아요. 그렇죠? 한박 봐봐요. 호의 길이가 아래일 때, 호의 길이가 아래일 때 1이라는 각도라고 하기로 했으면 자, 한바퀴도는 2파이 아래를 거실 때 몇 도일까 궁금했더니 얘가 2파이구나 각도가 이 정도는 비례식으로 알 수 있죠. 호의 길이가 아래일 때 각도가 1이면 호의 길이가 2파이 아래일 땐 각도는 얼마일까? 호의 길이랑 각도는 비례하는 건 다 초등학교 때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 배워. 너네 초등학교 때 뭐 배워? 저희 비례식과 비례식. 초등학교 때 원을 안 배워? 6학년 때 원 기둥은 6학년 때 배운대잖아. 근데 원넓이 안 구해 초등학교 때? 그때 그 뭐냐 몰라. 3.14 그거 좀 착한 문제 3.6 6학년 때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했어. 알았어. 지금은 좀 공부. 알겠습니다. 초등학생 때 뭐 뭘 배우냐 놀아야지. 그다음에 자 보세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와 비례하기 때문에 호의 길이가 R일 때 중심각이 1이면 호의 길이가 2파이 R이면 중심각은 2파이구나 정도는 비례식으로 알 수 있고 따라서 360도 한 바퀴 돈 각도가 2파이구나 180도가 파이구나. 일단 이 둘 중 하나만 외우셔도 나머지 각은 공짜입니다. 30도는 얼마일까? 보니까 30도는 이 친구를 6분의 1 한 각이니까 얘를 6분의 1 한 6분의 파이 있겠죠? 0도는 당연히 0 라디안이겠죠? 이름만 라디안인 거지 실수입니다. 실수. 맞죠? 됐습니다. 되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여기 써볼게요. 자 사인 0도 말고 다 지울게요. 이제 사인 0도 말고 사인 0이라는 값이 0, 사인 0이 1, 탄젠트 0이 0. 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 2분의 1, 2분의 3, 얘이고요. 사인 4분의 파이가 얼마? 얘네들이고요. 사인 3분의 파이가 얘네들이고요. 사인 2분의 파이가 이거, 코사인이 이거, 탄젠트가 이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이제부터 그 각도를 안 쓰고 그 뭐냐 저 호도법으로 좀 쓸까 해요. 익숙해지기 위해서. 좀 거짓말 좀 안 보태고 대학생활 공대생활까지 마무리하시면은 호도법이 훨씬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정말요.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공대생 생활을 이제 한 좀 하시다 보면은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공대생보다는 수학과 나오신 분들이 훨씬 익숙해져 있을 거고 공대생들도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공대생들도 이제 대학원을 가면 각도가 다시 익숙해진다 하더라고요. 대학원을 가면 각도가 왜 익숙해지냐면은 그러면 공학이라는 게 뭐예요?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미 발견된 아니면은 알아낸 이론들을 활용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적용시키는 게 공학이잖아요. 그렇죠? 과학은 그런 걸 찾는 거고요. 뭐 상대성 이론을 찾는 거고 뭐 작용반적 법칙을 찾는 거고 이런 게 과학이라면 공학은 걔네가 찾아놓은 걸 이용해서 이제 뭘 만드는 거잖아요. 이용해서 만들어서 또 핸드폰도 있고 저 카메라도 찍는 거고 이게 뭐 전구도 다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학자들은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우리 파이 잘 안 쓰고 다 돌을 쓰잖아요. 부모님들한테 엄마 나는 뭐 이제 지금부터 뭐 파이만큼 돌게 이러면서 뒤로 돌면 엄마가 뭐 개인가 하겠죠. 그래서 뭐 현준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한테 180도 돌게 그러면 엄마는 이해는 하겠죠. 뒤로 돈다는 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또 돌을 많이 쓰다 보니까 대학원 갔으면 이 돌을 훨씬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1년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약간 딱히 공감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거 삼각 B를 한 번 더 할 건데 이제부터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진짜 의미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인 세타란 무엇이냐? 이제부터 빗변분의 높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봐봐요. 우리가 애써서 이 각도를 실수 단위로 맞췄는데 그럼 실수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는 애인데 뭐 그냥 어렸을 때 마냥 중딩 마냥 그 얘네가 플러스만 나오는 걸 배울 수는 없잖아요. 실수는 음수도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사인 이 각도, 사인 각도에 대한 의미는 반지름과 누구에 비하면 y 좌표에 비입니다. 네, 반지름과 y 좌표에 비해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y 좌표가 음수라면 사인 값도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반지름과 y 좌표는 누가 정해주느냐?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원이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이 얘가 예를 들어 뭐 2라고 하자. 근데 y 좌표는 뭐 저기 뭐 10이야. 그렇다고 치자. 이러면은 좀 반지름분의 y 좌표 하면은 5잖아, 그렇지? 사인이 5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지정되진 않아. 반지름과 y 좌표가 어떻게 지정되는지 보여줄 거야 좀 이따가. 자,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 좌표입니다. 예,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밑변분의 높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중딩인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하셔야 맞는 거고 이게 진짜 정의입니다. 예, 중학교 때는 왜 그렇게 안 가르치느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이제 90도가 넘어가는 그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 상황까지 보여주려면은 어쩔 수 없이 라디안도 설명해야 되고 실수 단위도 설명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귀찮으니까 대충 배운 거죠. 그쵸? 그럼 y 좌표나 반지름 누가 정하느냐? 네, 동경이 정하는 거예요. 동경.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고 쓰세요. 이 부분은. 자, 무조건 이게 시초선이에요. 그럼 암흑에 동경이 있어요. 동경 이쪽에다 하나 그려볼게요. 정확히 여기 각도 반 자르는 동경 하나 그릴게요. 반 자르는 거니까 45도겠죠. 여기가. 어쨌든 동경 하나 그릴게요. 자, 이 동경을 나타내는 어떤 각이 나올 건데, 그러니까 수초선과 동경이 있으면 각도가 생성돼요. 요만한 각이 생기겠죠? 이런 각을 알파라고 하면 우리는 봐봐요.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말했을 때 요만큼만 알파인 거야 얘들아? 요만큼만
그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들은 알파 더하기 360도 n이라고 쓰겠고 이제 우리 호도법 배웠으니까 알파 더하기 2파이가 n개 있어라고 배우겠죠? 그렇죠? 이렇게 배우겠죠? 2파이가 360도니까 같은 거니까 그죠? 네. 자, 동경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러분들 동경 위에 아무 개의 점 하나를 찍어볼게요. 동경 위에 아무 개의 점 하나를 찍겠습니다. 조금만 어디 찍을까? 마삼분나 산 하나 찍을게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동경 위에 점이 결정하는 거예요. 반지름과 좌표. 동경 위여야 돼요. 동경 반직선입니다. 반직선. 동경 위에 점을 하나 찍으면 여러분들 두 가지가 생깁니다. 원도 생기고 반지름도 생기고 다 생겨요. 보세요. 자, 이 점을 지나는 중심이 원점인 원을 하나 그리면 원이 자동으로 생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동경이니까 또 뭐가 생겼어요? 동경이니까 각도도 생겼겠죠. 동경이 있다는 건 이 각도가 생기는 거예요. 알파가 생긴 게 아니라 세타가 생긴 겁니다. 세타가 생긴 건데 알파가 생긴 게 아니고 몇 바퀴 돌아도 되니까. 이해했죠? 그럼 보세요. 쌤, 이 점을 지나는 중심이 원점인 원은 반지름이 벌써 보입니다. 3루트이죠. 저 3루트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요만큼이에요. 정확히 이해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이 각이 될 수 있는 각은 뭐가 있나요? 145도도 있고, 135도도 있고요. 왜요? 90도에다가 45도 갔으니까.